제가 생각했을 때 이 4월 29일까지의 이 두 아파트의 트렌드가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주택이 한 채 있으시다면은 이런 지역들 찾아가서 물건을 찾는 것도 지금은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이슈 세 가지 함께 보기. 자, 오늘 이야기할 3월 4주차 세 가지 이슈는 이 세 가지예요. 공시가격 인상, 네.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 세 가지 정도가 이 한 주간의 이슈로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공시가격 인상이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메인 핵심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기 LH는 이제 너무 많이 뉴스로 보셨겠죠. 기사로도 보시고, 뉴스로도 보시고, 계속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앞으로 있죠. 그거에 대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냥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예. 뭐 이게 되게 디테일해가지고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자, 가볍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이제 보기 전에, 예. 자, 공시가격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공시가격 해가지고, 이건 이제 부동산에 부동산이래. 네이버에 나와 있는 이제 공시가격에 대한 말은 뭐냐면은, 블라블라 막 써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예. 요거를, 중요한 건 바로 세제 부과 기준이다. 그냥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세금 내기 위해서, 세금 걷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하는 가격인 거예요. 저걸 기준으로 세금을 얼마 걷겠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기초연금, 뭐 사회복지 같은 거에 돈을 걷기 위한, 어쨌든 간에 나라에서 돈을 걷기 위한 기준 가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맞죠? 자, 2021년 3월 15일에 이제 보도자료로 이제 발표를 했죠. 도교통부에서. 자, 보시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제 안 열람해가지고 뭐 막 나와요. 제가 지금 블로그에도 자료를 올려드렸죠. 같이 보셔도 되고요. 자료를 함께 보셔도 되고요. 막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인상했대요. 인상을 했고요. 인상을 했는데 뭐 되게 뭐 6억 이하 구간에서는 재산세가 감소한다고 하고요. 네, 6억 이하 구간에서는 재산세가 감소한대요. 네. 그리고 뭐 신규 건보료는 50% 감면.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서민들을 위한 그 낮은 공시가격인데는 많이 안 올렸다. 감면이라는 거는 오르긴 오른 거예요. 어쨌든 인상한 거예요. 어쨌든 인상했지만 많이 안 올렸다. 많이 안 올렸어. 네. 줄이게 할 거야. 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전국에 1420만 호 정도의 공동주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은 공동주택에는 뭐뭐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다세대도 있고요. 연립주택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세대 연립주택이 아파트보다 비쌀까요? 안 비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 부동산 기초반 때도 이야기했지만 뭐죠?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격이 되게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예. 평균이라는 게 참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네, 무서운 도구가 되긴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의 92.1%는 6억 원 이하다. 예, 6억 원 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빌라들, 전국에 있는 막 빌라들 안 비싸잖아요. 전국에 있는 빌라들 공시지가 뭐 1억 아래도 너무 많을 거고요. 아파트보다 빌라 같은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게 공시지가가 더 낮게 측정이 되겠죠. 예. 왜냐면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20년도 대비해서 재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공시지가가 앞으로 정부에서는 뭐라 그랬죠? 90%까지 시세 대비해서 90%까지 현실화하겠다. 그러면 어쨌든 21년대 또 올라가고 20년대 또 올라가는데 결과적으로는 1주택자, 무주택자도 무주택자는 아니겠죠. 1주택자,
그다음에 6억 공시가격 뭐 6억 이하 이런 사람들의 재산세, 종부세들은 증가할 수 있겠죠. 왜냐면 계속 올릴 거니까요. 공시가격. 일시적으로 낮게 재산세 부담만 감수하는 거지. 네, 계속 올라가겠죠. 왜냐면 정부는 계속 공시가격을 90% 될 때까지 올리겠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런 이야기들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만 보면 어렵잖아요. 그냥 가볍게 읽으시고 너무 어려운 표현들은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막 이야기 나오고 이제 통계자료 나올 때 자주 나오는 값 중에 하나 여기 중위값. 자, 중위값, 중위가격.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중위. 중위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렬로 쭉 세우는 거예요. 가격 순서대로. 그래서 딱 가운데 있는 놈이 얼마다. 네. 그럼 비싼 애도 있고 싼 애도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92%가 아까 공시가격 6억보다 아래였던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공시가격 6억 이하인 애들이 쭈르륵 있으니까 당연히 전국의 평균은 중위가격은 1.6억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종은 얼마래요? 4.23억 원이고 서울이 3.8억이래요. 중위가격이. 서울의 아파트가 서울의 공동주택이 아까 258만 채가 있거든요. 258만 중에서 140번째는 얼마나? 3억 8천이래요. 네. 그럼 얘는 아파트이지 않지 아파트일 수도 있겠네요. 뭐 3억 8천 정도면은 네, 빌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중위가 표현 자체가 실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뭐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실시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세종이 서울보다 비쌌다. 아니 왜 세종이 서울보다 비싸? 왜 그럴까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아니 왜 세종이 서울보다 비싸졌지? 세종이 되게 많이 올라서? 세종에는 낡은 빌라들이 별로 없겠죠. 서울보다. 네. 세종은 새롭게 신도시를 형성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많고 신축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또 신축 아파트들이 상승을 많이 했죠. 그래서 중위가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일렬로 세웠을 때. 맞습니다. 신축이 많아서. 네. 그래서 그냥 뭐 마치 뭐 뭔가 대단하게 서울 집값이 안 올라간 것처럼 표현을 하기 위한 자료 같긴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의미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반갑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님. 자, 그러면은 뭐 다시 또 이렇게 쭈루루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다가 자, 다시 일로 돌아가서 자, 그럼 부동산 공시가격 우리 어디서 보느냐? 네이버에 알림이 이게 치시면 돼요. 공시가격만 치셔도 되고 알림만 치셔도 되고 막 이게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열람하기 눌러서 아파트 동호수 치면은 나오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네. 자, 그럼 정부의 입장이 뭐냐?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다. 그러니까 집을 사지 마라. 앞으로 우리가 공급을 더 많이 해주겠다. 공급하면은 집값은 거품이어서 가격이 내려갈 거니까 지금 집 사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어주겠다. 거품이고 다 투기꾼들이 집값 올려놔서 이건 다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은 시가의 90%까지 현실화시키겠대요. 시세 대비해서 90%까지 현실화시킨대요. 왜요? 시세 대비해서 90%까지 현실화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가 늘어날까요? 공시가격은 아까 말했듯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가격이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하겠다는 거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화시킨대요. 그럼 현재 가격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죠, 지금. 네. 정부는 현재 가격을 인정하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90%까지 현실화한대요. 그런데 말은 부동산 가격은 또 거품이래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모순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가격은 거품이니까 부동산 집값 지금은 투기꾼들이 다 올려놔서 사면 안 된다. 네. 공동주택을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면서 더불어 그런데 공시가격은 시가 대비해서 90%까지 올릴 거야. 그럼 시세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시세 대비해서 9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현재 가격을 제 가격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라 그러면서 인정하니까 그 인정한 거에 대비해서
공시 가격을 올리겠다. 예, 이런 모순점들이 저는 좀 보이지 않나, 정부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막 보유세에서 뭐 재산세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띠기는 해요, 구조상으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재산세 가세표준은 뭐 공시가격이 60%,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70%인데 이거를 지금 얼마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90%까지 늘리겠다고 했어요. 뭐 빠르면 2025년에서 늦으면 2030년도까지 계속 올려서. 예. 근데 그럼 이가 올라가면 당연히 세금은 또 올라가겠죠.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뭐 6억 이하의 사람들의 재산세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이건 좀 아파트도 막 이렇게 대전 동구, 인천 서구, 서울 관악구 이런 예시를 들어가지고 공시 가격은 관악구가 20% 가까이 올랐지만 재산세는 10% 정도 준다. 그 10%라는 거는 재산세가 지금 10% 줄었다는 거는 지금 이게 재산세를 94만 원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0%면 얼마 준 거예요? 9만 원 준 거긴 해요. 9만 원.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90만 원에 10%면 9만 원 줄었다 생각하면 되겠죠. 많이 준 건가요? 네. 종부세 더 많이 받잖아요. 그쵸? 네. 이거 줄이는 이렇게 퍼센트로 되게 크게 보이지만 11만 원에 20% 줄어들면은 얼마 주는 거예요? 막 2만 원? 그쵸? 2만 원 줄어드는 거죠. 경기도 동두천시에 이 24평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은. 네. 그러지만 지금 종부세 서울의 아파트들 몇백만 원씩 오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 퍼센트로는 20% 감소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 6만 원에 20% 얼마인가요? 만 원이죠. 네, 만원 줄어들으셨네요. 대전 동구에 이건 몇 평이냐? 44니까 전용 12평이니까 한 17평 되겠네요. 공급 면적. 공급 17평 아파트 사시는 분은. 네. 그러니까 이런 퍼센트로 쓸 때는 뭔가 위장하는 게 있죠. 네. 금액을 얘기할 때랑 퍼센트를 얘기할 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줄어드는데 결론적으로 공시 가격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면은 이마저도 증가하는 모습을 띄어서 조삼모사 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똑같다는 거죠. 세금 다 오른다는 거. 그래서 뭐 이제 좀 부동산을 공부하고 재테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가 이걸 지지하고 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대로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에 대해서 좀 본인들한테 다가온 게 투기꾼이 집값을 올렸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 막 이런 집값들이 올라가면은 본인들의 재산 세금도 똑같이 오르거든요. 공시가격이 올라갈수록.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쭈르르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료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예. 제가 작년까지는 저도 이제 피보험자로 있었는데 박탈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 건강보험료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아, 내 아파트가 LH 아파트인가요? 네. 아, 그 건강보험료도 보면은 뭐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고, 그래서 공시 가격이 반영이 돼요. 왜냐면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데 세대당 평균 약 2,000원의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평균이죠, 이것도. 네. 누구는 엄청 많이 증가하고 몇십만 원씩 증가하고 십몇만 원. 그러니까 집 많이 갖고 그럼 너 집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오른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7, 80% 되게 많은 세대들이 연립, 다세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오르기 때문에 되게 그 세대수로 나누다 보니까 약 2,000원밖에 안 증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분들의 증가는 10만 원 돈 이상이 다 증가하는 거죠, 지금. 10만 원이 뭐예요? 저 몇 차 갖고 있으면은, 예, 20만 원, 30만 원 더 증가하기도 하고, 심하신 분들 100만 원 가까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그거에 한 50% 정도를 감면해줘요. 예. 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이란 말, 제가 그때 뭐 기초반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평균이란 말, 예, 참 이야기하기 좋은 표현이죠. 막 그렇습니다. 예. 또 넘어가 볼까요? 예. 넘어가서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향후 계획. 맞습니다. 통계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기꾼이 통계 쓰면은 예.
사기꾼이 통계도 엄청 써요. 예, 숫자에 사람들이 약하다 보니까 자기의 사기를 완벽하게 꾸미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쓰죠. 자, 그래서 4월 5일까지 이제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언제 공시하느냐? 이 4월 29일에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예, 지금 이게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 4월 29일에 결정, 5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고 4월 29일 목요일에 결정 공시. 이 날이 이제 핵심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기사와 보도자를 보고서 핵심은 4월 29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그 다음에 4월 29일에 고시하고 이때 다시 또 한번 이의 신청을 받고 6월 말에 조정 공시 하는데 이때는 이제 이의 있는 사람들 의견을 받겠지만 많이 안 바뀌겠죠. 중요한 건 4월 29일. 이날이 왜 중요하느냐. 이제 투자자들이 공시가격과 관련되게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공시가격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공시가격과 관련돼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포인트.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찾죠? 다주택자들이 제가 수업 때 얘기했죠. 집이 2채 이상 있으신 분들은 취득세가 중과되는 게 부담스러우면은 어떤 아파트를 찾으라? 그쵸. 공시가격 1억 미만.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를 찾았죠. 1억 이하. 네, 미만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1억도 됩니다. 네.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라든가 많이 들어갔죠. 네. 떨어지는 곳도 있어요. 네. 안 올랐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찾아서 사람들이 막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또 공시가격과 관련된 두 번째 이슈가 있어요. 네. 제가 수업 시간에, 지난번 유튜브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네. 제가 4월 29일 전까지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아야 돼요. 왜 팔아야 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네. 지난번 유튜브 때 제가 라이브 때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카메라가 두 대가 있어서. 4월 29일 전까지 팔아야 돼요, 제가. 네. 자, 공시가격 3억 이하인 아파트였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4월 29일까지의 이 두 아파트의 트렌드가 바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공시가격, 자,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는 우리가 어떤 거였죠? 얘가, 여기 너무 크게 나오는구나. 여기 모니터가 있어서.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득세가, 이 모니터가 떠 있어서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중과 배제. 그래서 다주택자가 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집을 사더라도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됐단 말이죠. 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뭐냐면요. 제가 전주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전주가 조정지역으로 묶여버렸어요. 네. 그런데 광역시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가민억제권자 제외한 그런 다른 시들 중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아파트는 조정지역이더라도 팔더라도 양도세가 중과가 배제가 돼요. 양도세 모니터 잡고 제가 손 가리는구나. 중과 배제 됐나요? 양도세가 잠깐 가리는구나. 채팅창을 잠시. 자, 양도세가 중과가 배제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 공시가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한 2.2억이었는데 이번에 3.4억인가 됐어요. 공시가격이. 네. 그래서 4월 29일이 지나면은 저는 양도세가 중과가 돼요. 다주택자여가지고 마구마구 중과되겠죠. 20%.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격을 내놨던 거에서 원래 더 저렴하게 내놨는데
2천만 원 더 낮춰서 다시 또 내놨어요. 한 달 안에 잔금 치는 조건으로. 왜냐면 2천만 원 낮추더라도 실제적으로 제가 정부하고 나누는 돈을 뭐 반 정도 치면은 뭐 1,000만 원 정도 낮추는 영향인 거거든요. 어차피 1,000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네. 무튼 이런 두 가지 포인트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자,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얘네는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나요? 안 갖나요?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는. 투자자가 관심을 갖죠, 지금은. 맞나요? 그런데 공시가격이 1억 이하였는데 이번에 공시가격이 올라가지고 1억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4월 29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는 아파트들은 취득세 중과가 배제가 안 되겠죠. 맞나요? 그럼 중과가 배제가 안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나요? 안 갖나요? 관심을 당연히 안 갖겠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1억이 관심이 있었는데 공시가격이 1억 이하로 올라간 1억보다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을 안 간단 말을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은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인 거죠. 수요가 감소해요. 수요가 감소하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격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생기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가격이 내려간다고 막 가격이 뭐 1억 이하, 뭐 1억짜리 아파트가 큰 변화는 있지 않겠지만 보합이 되거나 아니면 급매물들이 나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보다. 네. 그럼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매수자가 우위일까요? 매도자가 우위일까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우위가 되겠죠. 즉 매수자 우위가 되겠죠. 오히려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투자자들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왜냐면 이거 사봐야 12% 내야 되거든요. 예. 새 차 갖고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12%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사신 분들은 잔금을 빨리 당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시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우기가 잘 안 먹히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공시 가격 3억짜리 아파트, 3억 이하짜리 아파트를 볼까요? 자, 공시 가격 3억 이하짜리 아파트는 양도세가 이제 4월 29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도세가. 저 같은 사람이 중과가 배제가 됐었는데 양도세가 4월 29일 이후로는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과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양도세가 중과가 돼요. 그럼 제가 팔까요? 안 팔까요? 제가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겠죠. 세금 뭐, 아니, 지금은 일반가세 뭐 일반가세도 40%, 50%좀 안 돼, 40%가 넘는데, 중과되면 60%, 70%가 되는데, 그럼 제가 팔까요? 안 판단 말이죠. 중과가 되면은 이제 매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매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공급을 해야 안 해요? 매물로서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공급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저처럼 지금 이런 공시가격 3억이 갑자기 3억을 넘어가면서 양도세가 4월 29일 중과되면은 세금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때 넘는 순간부터는 매물을 걷어들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럼 매물을 걷어들인다는 거는 시중에 공급이 줄어들겠죠. 공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가격은 오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 개매 또 가리는군요. 가격이 올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두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뭐 지금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주택이 한 채 있으시다면은 이런 지역들 찾아가서 물건을 찾는 것도 지금은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6월 1일을 기점으로 종부세가 부과돼서 법인 물건들이 많이 저렴하게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수도권 내, 뭐 동탄이 됐든 그런 뭐 수원이 됐든 핫한 지역에서는 이미 많이 올랐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동탄의 호가가 지금 8억인데 8억 뭐 9억 이런데 전세끼 물건들, 새끼 물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천에서 최소 한 5천에서 많게는 1억 정도 더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호가에 대비해서. 그 이유는 실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입주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투자자는 세금이 너무 가하니까 취득세가 접근을 못하는 거고 그럼 누구만 접근할 수 있냐? 세입자가 좀 사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세입자가 살면서 그냥 저렴하니까 시세에 좀 호가 나온 것보다 뭐 5천에서 1억 가까이 저렴하니까 세입자들이 사는 경우가 좀 생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수도권 내 좀 핫한 지역들에서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데는 오히려 6월 1일 종부세 부과 전에 법인 물건들이 좀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또는 법인이 제일 크죠. 뭐 개인 중에서도 채수가 그런 좀 공시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하게 매물을 내놓을 확률이 높겠죠. 예. 그 다음에는 지방에서 이렇게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고요. 예, 조정지역이 아니었다 갑자기 묶인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서 좀 A급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한 2년 동안 공시 가격이 되게 낮았거든요. 왜냐면 지방 자체가 좀 힘들었어요. 2018년도, 19년도 이런 시절이. 그래서 지금에 올라온 게 폭이 너무 큰 거죠. 시세 대비에 반영하니까. 그래서 3억을 넘긴 거잖아요, 지금요. 예. 3억을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가서,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이거 조정조가 안 되겠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4월 29일까지의 이 두 아파트의 트렌드가 바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공시가격, 자,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는 우리가 어떤 거였죠? 얘가, 저 여기 너무 크게 나오는구나. 여기 모니터가 있어서.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득세가 이 모니터가 떠 있어서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중과 배제. 그래서 다주택자가 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집을 사더라도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됐단 말이죠. 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뭐냐면요. 제가 전주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전주가 조정지역으로 묶여버렸어요. 네. 그런데 뭐 광역시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가민억제권자 뭐 제외한 그런 다른 시들 중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아파트는 조정지역이더라도 팔더라도 양도세가 중과가 배제가 돼요. 양도세 모니터 잡고 제가 손 가리는구나. 중과 배제 됐나요? 양도세가 중과 잠깐 가리는구나. 채팅창에 잠시. 자, 양도세가 중과가 배제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 공시가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한 2.2억이었는데 이번에 3.3억이 3.4억인가 됐어요. 공시가격이. 네. 그래서 4월 29일이 지나면은 저는 양도세가 중과가 돼요. 다주택자여가지고 마구마구 중과되겠죠. 20%.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격을 내놨던 거에서 원래 더 저렴하게 내놨는데 2천만 원 더 낮춰서 다시 또 내놨어요. 한 달 안에 잔금 치는 조건으로. 왜냐면 2천만 원 낮추더라도 실제적으로 제가 정부하고 나누는 돈을 뭐 반 정도 치면은 뭐 1,000만 원 정도 낮추는 영향인 거거든요. 어차피 1,000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네. 무튼 이런 두 가지 포인트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자,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얘네는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나요? 안 갖나요?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는. 투자자가 관심을 갖죠, 지금은. 맞나요? 그런데 공시가격이 1억 이하였는데 이번에 공시가격이 올라가지고 1억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4월 29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는 아파트들은 취득세 중과가 배제가 안 되겠죠. 맞나요? 그럼 중과가 배제가 안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나요? 안 갖나요? 관심을 당연히 안 갖겠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1억이 관심이 있었는데 공시가격이 1억 이하로 올라간 1억보다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을 안 간단 말을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은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인 거죠. 수요가 감소해요. 수요가 감소하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격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생기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가격이 내려간다고 막 가격이 뭐 1억 이하, 뭐 1억짜리 아파트가 큰 변화는 있지 않겠지만 보합이 되거나 아니면 급매물들이 나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보다. 네. 그럼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매수자가 우위일까요? 매도자가 우위일까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우위가 되겠죠. 즉 매수자 우위가 되겠죠. 오히려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투자자들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왜냐면 이거 사봐야 12% 내야 되거든요. 새 차 갖고 있으신 분들 갑자기 12%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사신 분들은 잔금을 빨리 당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우개가 잘 안 먹히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공시가격 3억짜리 아파트, 3억 이하짜리 아파트를 볼까요? 자, 공시가격 3억 이하짜리 아파트는 양도세가 이제 4월 29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도세가. 저 같은 사람이 중과가 배제가 됐었는데 양도세가 4월 29일 이후로는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과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양도세가 중과가 돼요. 그럼 제가 팔까요? 안 팔까요? 제가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겠죠. 세금 뭐, 아니, 지금은 일반가세, 뭐, 일반가세도 40%, 50% 좀 안 돼, 40%가 넘는데, 중과되면 60%, 70%가 되는데, 그럼 제가 팔까요? 안 판단 말이죠. 중과가 되면은 이제 매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매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공급을 해야 안 해요? 매물로서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공급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저처럼 지금 이런 공시가격 3억이 갑자기 3억을 넘어가면서 양도세가 4월 29일 중과되면은 세금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때 넘는 순간부터는 매물을 걷어들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럼 매물을 걷어들인다는 거는 시중에 공급이 줄어들겠죠. 공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가격은 오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 개미 또 가리는군요. 가격이 올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두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뭐 지금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주택이 한 채 있으시다면은 이런 지역들 찾아가서 물건을 찾는 것도 지금은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6월 1일을 기점으로 종부세가 부과돼서 법인 물건들이 많이 저렴하게 나오기도 하고 있고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수도권 내, 뭐 동탄이 됐든 그런 뭐 수원이 됐든 핫한 지역에서는 이미 많이 올랐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동탄의 호가가 지금 한 8억인데 8억 뭐 9억 이런데 전세기 물건들, 새끼 물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천에서 최소 한 5천에서 많게는 1억 정도 더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호가에 대비해서. 그 이유는 실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입주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투자자는 세금이 너무 가하니까 취득세가 접근을 못하는 거고 그럼 누구만 접근할 수 있냐? 세입자가 좀 사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세입자가 살면서 그냥 저렴하니까 시세 호가 나온 것보다 뭐 5천에서 1억 가까이 저렴하니까 세입자들이 사는 경우가 좀 생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수도권 내 좀 핫한 지역들에서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데는 오히려 6월 1일 종부세 부과 전에 법인 물건들이 좀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또는 법인이 제일 크죠. 뭐 개인 중에서도 채수가 그런 좀 공시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하게 매물을 내놓을 확률이 높겠죠. 예. 그 다음에는 지방에서 이렇게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고요. 예. 조정지역이 아니었다 갑자기 묶인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서 좀 A급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한 2년 동안 공시 가격이 되게 낮았거든요. 왜냐면 지방 자체가 좀 힘들었어요. 2018년도, 19년도 이런 시절이. 그래서 지금에 올라온 게 폭이 너무 큰 거죠. 시세 대비에 반영하니까. 그래서 3억을 넘긴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3억을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가서,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이거 조정적 안 되겠구나. 예. 무주택자만 좀 가능할 수 있겠네요. 예. 집이 없으신 주위에 뭐 지방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뭐 이런 지역들 찾아가가지고, 또는 찾아가가지고 하시면 돼요. 비조정 지역은 대신 해당이 안 되겠죠. 예. 비조정 지역의 물건들은 양도세가 중과가 되지 않으니까. 조정 지역에 있는 물건에 관심이 갖고 계신 뭐 비조정 지역이 한 채를 갖고 있거나 아니 또는 무주택자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정 지역 한 채를 우리가 사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 한 달 이내에 이런 물건들을 3억 이하인 물건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호가 대비해서 한 5천에서 7천 정도 저렴하게 내놨거든요. 그런데도 손님이 없어요. 네. 왜냐면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실거주자는 실입주를 못하니까 전세가 끼어 있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런 지역들 찾아가 보시면은 저렴하게 좀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과가 되기 시작하면은 매물을 걷어들일 것 같고 저도 일단은 저조차도 이 이후로는 매물을 걷어들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냥 조정지역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뭐 한 바퀴 더 돌려서 전세가 지금 2억 8천인데 지금 전세가 3억 한 뭐 6천 7천 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이. 그럼 한 8천만 원은 다시 투자금이 회수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 갖고 다시 투자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지금 공급이 많다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럼 선택지가 적어지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관점을 한번 공시가격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자, 그런 이야기 좀 하고요. 넘어가서 막 뒤에도 표가 있어요. 예. 이 자료는 뭐 국토교통부 가져도 되고요. 저 블로그에다 올려놨으니까 보셔도 되고요. 어떤 기준을 막 조사한다고 나와 있고요. 예. 지금 전국에 올라간 요번에 올린 거 보니까 전국적으로 19% 올렸대요. 공시 가격을. 서울 한 19% 올렸고 뭐 부산도 19%. 많이 오른데 많이 올랐죠. 광주는 정말 좀 광주광역시는 좀 안타깝네요. 많이 못 올랐죠. 여기도 지금 조정지역 묶여가지고 투자 수요가 많이 꺾였거든요. 그래서 집 사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무주택자나 아니면 비조정 지역에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은 광주광역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대전, 뭐 울산 많이 올랐죠. 세종이 지금 이렇게 70%가 오른 거죠. 공시 가격이.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오른 거는 신축들이 많아서 4세대 빌라 연립들이 적어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예. 공동주택 분포 현황 보면은
지금 뭐뭐 있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렇게 존재하죠. 네. 그 전국에 아파트가 서울에는 9,000호, 9,000 단지가 있고 호수가 160만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서울과 비교하지 말고 일단 세종이 총 아파트가 호수가 이제 세대가 세겠죠. 세종 같은 경우가 11만 정도가 있어요. 호수가 11만 세대가 11만 뭐 7,347세대인데 11만 정도면 인천이 한 65만이니까 얘랑 한번 비교해 보죠. 그냥 한 6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66만 11만이니까. 근데 6배 차이 나는데 세종은 아까 얼마였어요? 70%. 인천은 13.6%예요. 거의 한 7배 정도 공시가격이 올랐거든요. 이유를 보면은 지금 여기가 연립주택이거든요. 연립주택이 한 3만, 그 다음에 다세대가 23만, 해서 한 30만 정도가 아파트 65만, 다세대 연립 30만에서 90만 중에, 즉 한 33%는 다세대 연립 빌라들인 거죠. 예. 그리고 세종은 연립이 1700, 다세대 1600, 3000개, 3000세대죠. 11만 7천에서 3천 더해서 12만 중에 3천. 그런 여기 뭐 공시 가격 올랐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만 올라갔으니까 70%처럼 올린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인천에 얘네들은 안 올랐겠죠. 그러니까 되게 30만, 한 30%가 안 오른 모습을 띠니까 그 평균이 낮아진 모습을 보이는 거고, 마찬가지로 서울도 뭐 80만에 다세대가 있고, 부산도 한 17만에 다세대가 존재하는 거고, 이러니 당연히 평균이 얘네들이 잡아먹겠죠. 아래로. 네. 네. PPT 형식, 그쵸? 네. 간단하게라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뭐 뒤에도 보면은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공시 가격이 4월 29일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1억 이하,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하려고 하는 3억 이하, 이 두 물건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무주택자나 아니면 비조정 지역에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조정 지역에서 공시 가격이 작년에는 2억대였는데 이번에 3억 이상으로 오른 단지들을 매물을 확인하다 보면은 가보다 1억 이상씩 가까이 저렴한 전세기 물건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물건을 그냥 사느냐? 절대 안 돼요. 거기 누구 우위시장이에요? 매수자 우위시장이죠. 예. 더 깎으셔야 돼요. 예.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와서 깎으시면 안 되고요. 예. 다른 지역들 가셔가지고 더 깎으셔야 돼요. 더 깎아서 여러분들이 우위 시장에서 가격을 더 저렴하게 취득하셔야 돼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제가 항상 어디서 놀라 그랬어요? 막 이렇게 되게 뜨거운 서울 막 이런 데 가서 놀지 말고 내가 막 가격을 마음껏 깎을 수 있는 매수자 우위시장 가서 열심히 뛰어놀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네. 제가 있는 단지 와서 막 저한테 깎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통계에 자세히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세히 보기는 어려우니까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항상 이야기해 드리고 가볍게 넘기셔도 충분하십니다. 자, 공시 가격 한 요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두 번째 이제 부동산 투기, LH의 사태에 대해서 좀 가볍게, 나머지 두 개는 좀 가벼워요. 네. 자, 이건 이제 3월 오늘자 뉴스였어요. LH 직원 70명. 아이고, 넘어갔네. LH 직원 70명, 세종 진주서 특별공고 중복 분양 논란. 세종에서 해서 한 5억, 6억 차익 내고, 진주서도 뭐 2억, 3억 차익 내고, 예. 다 특별 공급 분양 받았다는 거죠. 중복으로. 예. 그래서 지금 막 LH 직원들에 대한 타겟팅이 너무 됐어요. 예. 타겟팅이 돼가지고, 자꾸 막, 들쑤시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이쪽에 약간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해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뭐 지하철 예정지에도 뭐 투기에도 공무원 영장, 구속영장 발급되고 부동산 몰수, 고위 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거죠. 대표로 이렇게 한 명씩 하고 나머지들 거는 뭐 부동산 몰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다 사유재산이잖아요. 예. 사유재산 함부로 몰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법이 뭐 어떻게 확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뭘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저희들 같이 뭐 재택하고 열심히 뭐 미라클 모닝 하시는 분들 많고 맨날 독서하고 뭐 임장 다니고 저희가 뭐 투기꾼일까요? 그냥 열심히 투자해서 전주라고요? 저요? 제가 갖고 있는 물건? 네, 전주죠. 네. 몇 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무튼. 자, 그래서 뭐 3기 신도시 뭐 사전청약 코앞인데 뭐 토지 보상 난항이다. 예, 갈수록 미뤄지겠죠. 뭐 계속 부딪힘도 많고요. 예, 왜냐면 토지주들의 이익을 정부에서는 당연히 보상 못 해주겠죠. 예. 그래서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항상. 예, 무주택자여서 나 3기 신도시 청약받기 위해서 전세로 들어가 살면서 그 청약 넣으려고 기다리시는데 당첨이 될지 안 될지도 일단 모르는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이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투자하고 움직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타깝죠. 주위에 저런 거 기다리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매수를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투기근절 대책이랑 공직자의 엄중한 책임 부과를 3월 말, 그러니까 30일 전까지 다음 주 월화수 중에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후보지도 또 이야기하겠대요. 뭐 자꾸 공급 이야기만 하세요. 공급이, 왜냐면 이제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급이 되게 많아야지 집값이 내려갈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되게 크긴 큰가 보네. 마이크가 끝까지 올라가네. 네. 그쵸. 기회비용을 고려를 잘 못하죠. 그래서 이게 좀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또 대책, 뭐, 공급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나와봐야 또 개인적으로 분위기는 뭐, 뻔한 분위기, 그 다음에 저게 뭐 공공임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4월 7일이었나요? 언제였더라? 네, 무튼 4월 초였는데.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5분이 계셨는데 아니라 하셔가지고 이제 박영선 경선 후보와 오세훈 경선 후보 둘이서 이제 맞붙게 된 거였죠.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을 다 내놓고 계시고요. 뭐 공급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것 같아요. 누가 서울시장 돼도 규제 풀린다. 예. 그래서 재건축 벌써 움직이죠. 그럼 이럴 때 재건축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미 사람들 재건축 살려고 들어가면은 갖고 있는 사람 팔까요? 안 팔죠. 누가 서울시장 돼도 규제 풀리니까 집값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니까 안 팔아요. 가격만 막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지역들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리스크하죠. 왜냐면 임기가 또 1년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냥 공약, 공허할 공짜의 약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냥 뭐 원래 핫한데요. 여의도 압구정 성수동은 원래 핫하고 원래 비쌌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가격을 올리겠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돈이 좀 적당히 있어도 굳이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타이밍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저기 들어갈 돈은 나눠서 다른 걸 사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것도 사실이고 다만 비싸고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뭐 이렇게 다 훌훌 누구나 너도 나도 다 규제 풀린다고 공시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목동 재건축까지도 뭐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하니까 들썩들썩 거리고 있고 재건축 단지들이 다 들썩들썩 거리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추가로 이제 또 좀 더 이야기하면은 자, 지하철 5호선 하남선이 오늘 개통이 됐어요. 예. 27일에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전 구간이 개통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남선 뭐 상일동역에서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서 뭐 7.7km까지 노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앞에는 2020년도 8월 달에 1단계로 상일동역에서 하남풍산역까지 먼저 개통이 됐고 이제 올해 2021년 3월 달에 나머지 역이 전 구간이 이제 개통이 되었고요. 하남선 5호선은 2014년 8월에 착공해서 얼마나? 약 7년간, 6년 7개월 동안 추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되게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다 국회의원 분들인데, 네, 국회의원이 되시면은 약간 좀
희귀하신 것 같아서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냥 부동산 투자자로 행복하게 살래요. 행복한 투자자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자, 6년 7개월 오래 걸렸죠. 착공이 돼도 이거 지금 7.7km 연장하는데 7년 걸렸어요. 예. 그래서 너무 지하철 계획이 나오고 착공이 돼도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예. 는 사실을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보면은 뭐 노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뚫려가지고 나머지 구간 하남풍산에서 하남시청, 하남검단까지 오늘 개통했답니다. 27일부터. 네. 네, 행복하게 사는 건 좋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남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어요. 하남을 하남시청역 쪽 이쪽을 좀 관심 갖고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보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2021년도 상반기 급등했지요. 제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3,000회가 넘은 유일한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네. 다른 동영상 한 100회 내에 네. 지난번 마지막에 찍었던 주간 보고서는 한 30회였나 40회 정도 되는데 유일하게 3,000 조회수를 넘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2020년도 상반기 급등했죠. 우리 GTX-D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하남 쪽 이야기가 나왔고 하남에서 광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주 이천까지도 혹시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5호선도 개통이 됐고 이제 6월 달쯤에 국토철도 계획만이 나오면은 국가철도 계획 GTX-D가 언급이 돼서 어디로 가는지가 나오면 또 집값이 또 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갖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근데 마침 5호선까지도 다 개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네,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알아가는 거죠.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네. 자, 오늘 이제 탑 세 가지는 끝났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 뭐였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아이고. 자, 3월 4주차 세 가지 이슈 공시 가격 인상. 자, 4월 29일 이후로 공시 가격 1억 이하 아파트, 3억 이하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 예측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LH. 예, 그 다음 주 중에 정부 홍남기 부총리께서 어떤 대책을 방안을 말씀한다고 했고요.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벌써 들썩들썩. 예, 근데 다만 주의할 점은 임기 기간이 짧다.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예, 그 정도만